안녕하세요. 장영환입니다. 저는 1990년도부터 해외 선물하고 외환을 공부를 해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차트를 보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제 큰아들과 최근에는 책을 4권을 내서 총 11권의 책을 만들었고, 또 후진 양성도 하면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그런 얘기를 디테일하게 해서 투자를 잘하게 만드는 그런 정도를 걸어야만 투자를 잘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방송은 그런 디테일한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주식 투자하는 정도, 주식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걸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주식 투자를 꿀단지로 만들어서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그 맛을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허튼 소리 안 하는 사람인데 확실하게 보여드린다고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 나오는 방송의 내용들과 실제로 그 방송을 흡수를 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을 한 분 한 분씩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줘서 정말 공부하는 게 어렵고 힘든지 등등을 물어보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괜히 헛된 욕심으로 감 떨어지듯이 여러분들이 그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피와 땀을 흘려서 번 돈인데 제대로 주식 투자하셔서 돈을 버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정도를 지켜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 정도를 지켜서 아주 단순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잘나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시장이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30년 전부터 맨땅에 헤딩하면서 이 방법도 해보고 돈 벌기 위해서 저 방법도 해보고 온갖 방법을 다 썼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주 단순한 원칙과 기준만 남고 그걸 몸소 행동함으로 인해서 돈이 벌리더라. 그래서 그런 거를 제자들한테도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시장에 많이 나온다는 건 그렇게 빨리 많이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 사람들한테 회원가입비 갖다 바치고 종목 받아서 팔자 고칠 수 있다면, 그 사람들도 사실 까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종목 주고 그 종목이 잘 가야 계속 돈 벌어서 그 사람들이 회비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매도를 하고 빠져나왔는데, 순진한 개미 투자자들은 그걸 못하는 거죠. 중요한 건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하는 기술이거든요. 매도를 얼마나 잘하느냐. 근데 그거는 안 해. 종목을 뭘 사야 되고 언제 사야 될지 그것만 연구를 하고, 연구가 안 되면 남의 도움을 빌려서, 그런 리딩방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다가가서 종목과 매수가를 받고 그대로 하는데 매도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욕심에 기인해서 자빠지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워서 투자를 하면 매도의 기법도 익히고, 그 다음에 매도를 이렇게 해야지 잘하는구나 라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취하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도 여러분들이 잘 익히면 평생 혼자 써먹을 수 있어요. 남한테 기대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익히는 게 중요하고, 물론 안 되면 다 누구 탓합니까? 남 탓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돌고 돌면 본질은 자기 욕심 탓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거기에 접근하지 않니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한테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대로 주식을 공부해서 열정을 투입해서 하면 3개월만이라도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겨요. 근데 그 3개월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19살인 우리 큰아들 호철이를, 야, 대학 가지 마. 그리고 이걸 가르쳐서 지금은 그 호철이가 투자자문사 업무,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선보여드릴 이런 기술적 분석 갖고 프로그램을 6개월 동안 만들었는데, 30년치에 있던 어떤 노하우를 응축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제 아들을 가르쳤는데 이게 도박이면 가르치겠어요? 그죠? 그리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미니멈 3개월 동안 에브리데이 저하고 눈 마주치고 제가 투자하는 좋은 습관을 몸에 체득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열정과 그런 시간과 돈을 들인다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잃고 안 잃고는 본인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시장에 달려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대선 때 저는 정치에 전혀 관심도 없고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치는 경제의 하부 구조예요. 살림이에요. 살림을 잘 못하면 나가서 일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되면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훨씬 더 많아지고 살림하는 사람들이 잘 못하면 지수도 빠지고 떨어지는 종목이 훨씬 많아요. 근데 지수가 오르는 것과 개별 종목이 오르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만약에 제가 3월 달에 우리나라 살림을 잘 못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미국 주식하셔라 라고 제가 재작년 3월 달에 전 제자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근데 미국 주식한 사람들은 지금 세금 내고 어때요? 건국 이래 최고가를 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방법을 똑같이 해도 좋은 장에서 하면 돼요. 그리고 한국 장에서는 더 보수적으로 위험 관리를 더 철저히 하면 주식이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수가 떨어져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에서 돈을 벌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자기는 난 잘 모르니까 지수가 떨어지니까 이게 안 하나 보다. 그건 굉장히 소극적인 방식이지. 돈에는 뭐가 필요해요?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사놓고 내팽개쳐 있는데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주식을 사놓고 내팽개쳐 있는데 누가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안 써주지. 그 신경을 쓰는 게 핵심인데 올라갈 거를 고르려고 신기루처럼 달라붙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올라갈지 떨어질지 누가 알아요? 하지만 반드시 올라가는 종목도 있다는 거지. 비율이 한국 주식은 굉장히 적은 거고 미국 주식은 건국 이래 최고가를 치고 있는 거. 저한테 배웠던 50대 아줌마가 엔비디아 사놓고 마이크로소프트 사놓고 160% 벌었다, 50% 벌었다 그래요. 자랑해. 그때 그 말을 잘 들었으니까. 근데 한국 주식도 거의 바닥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대형 우량주만 하시면. 관리를 안 하는 거죠. 머니게임의 본질, 사업의 본질은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깨질 때 적게 깨지고 벌 때 많이 버는 것 뿐이에요. 뭘 앞니를 알아맞혀? 아인슈타인 노벨 물리학상 탄 돈 갖고 주식 투자해서 다 날렸어요. 여러분들 뉴턴 아시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천재야. 주식 투자해서 다 말아먹었어. 근데 동시대에 핸델은 뉴턴이 샀던 주식 사갖고 어때요? 돈 벌었어. 머리가 좋다고 주식을 잘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매도를 짧게 손실 보고 나오고 이익 실현을 그때그때 장을 보면서 해나가라고 장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제일 저기 하는 게 뭐냐면 직장 다니면서 화장실 가서 핸드폰으로 매매해서 무슨 돈을 벌겠냐. 나 같은 사람 아침 8시, 7시부터 일어나서 3시 반까지 장을 봐요. 여기서 돈 뽑아내려고.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 봐요. 현대기아차, SK하이닉스 다니면서 거기 다니면서도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핸드폰으로 난 매매해서 돈도 많이 벌겠어. 그럼 나 같은 사람 병신이야? 나도 딴 일 하면서 잠깐 하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겠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 만한 시장을 선정해서 그 시장을 충분히 공략하면 밤에 미국장이라도 부지런하면 2-3시간만 보고 얼마든지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돈을 벌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낮에는 좀 롱텀하게 매매하는 방법을 익히고 또 욕심이 더 있고 체력이 더 된다면 미국 주식을 하면 훨씬 더 좋죠. 저는 포지션 주식 투자를 하는데 5년 10년 가져가려고 한다. 그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그냥 어떤 펀드나 이런 거 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은 매일매일 변동성이 일어나요. 그건 그냥 부동산 투자하는 거지. 주식 투자는 변동성을 먹는 거예요. 5년 10년 할 거면 부동산 해. 저는 그런 주의예요. 저는 포지션 잡아서 일주일에서 한 달 이상 안 가져가요. 그러다가 포지션이 좋으면 계속 가지고 가기도 하지. 근데 2달, 석 달, 1년, 2년 안 가져가. 왜? 현금을 돌려야지. 그러니까 그런 투자법이에요. 일종의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럼 스윙 투자법이 아니냐? 스윙 투자법일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LG이노텍을 사라고 했어요. 이거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LG이노텍을 사는 근거는 뭐냐? 제 단톡방에 이렇게 물어봐요. 자, LG이노텍이 무슨 매수 타점에 근거가 있느냐? 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를 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야. 내 매수의 정석 강의 보면 LG이노텍이 왜 매수 타점인지 그거를 끌어내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히 LG이노텍을 보겠죠. 매수의 정석 27, 28강에 나왔던 그 원리대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단톡방에 매수의 정석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27강, 28강에 주월봉을 이용해서 일봉에서 매수 디버런스가 나오는 그런 지점이네요. 라고 인지를 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 매매의 영역이에요. 이걸 자꾸 관찰하다 보면
야, 이 지점에서 확률이 7, 80%, 8, 90% 이상이네. 그러면 그 지점에 해당되는 종목들만 골라내려고 노력을 해야 안 해요? 노력을 하죠. 그렇게 해서 골라내면 나한테 컨펌을 받아. 선생님, 제가 SM을 골랐는데 오늘 이것도 27강, 28강에서 월봉하고 주봉에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매수밸런스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잘 고른 거 맞나요? 오케이, 잘 골랐어. 오늘 사면 손실은 2%고 업사이드 포텐셜은 20%, 30%야. 그렇게 제가 확답을 해줘요. 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단기간에도 10%, 20% 나는 1을 대고 5나 10을 먹을 확률이 높다. 난 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동성을 하지 이걸 1년, 2년, 3년, 4년 가져갈 거면 그냥 다른 분한테 배우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빨리 돈을 돌려서 수익을 극대화하자. 네. 저는 재무제표나 이런 거 절대 안 봐요. 재무제표를 보고 앞니를 예측할 수 있다? 또는 뭐 기업 분석을 해서 앞니를 맞출 수 있다? 그럼 경제학 박사들 우리나라에 세고 셌어. 경영학 박사, 경제학 박사, 경영학 교수, 경제학 교수. 그 사람들은 왜 주식 투자를 안 하지? 왜 연봉 얼마 안 되는 교수직을 하고 있지? 자, 회계사 보세요. 20년, 30년을 열심히 일을 해. 내가 그 사람들보다 재무제표 분석을 잘할까? 절대 못해. 근데 지금 재무제표 분석을 해서 퍼가 어떻고, PBR이 어떻고, 그럼 왜 회계사들은 주식 투자 안 하지? 회계사들 중에도 주식 투자해서 말아먹은 애들 많어. 10년, 20년 한 사람. 나는 그건 아니다. 그렇다고 물론 내가 가치 투자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나는 1990년대에 이걸 시작을 했어요. 인터넷 있어요, 없어요, 그때? 없었어. 가치 투자? 뭔지 몰라. 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 근데 주식은 400년 전부터 했어. 저는 외환과 선물을 했기 때문에 로이타에서 금선물, 은선물, 전기동, 그 다음에 소이빗, 콘 이런 거를 헤징을 하는 선물시장에서 이걸 배웠어요. 자, 그러면 뭐 갑자기 금가격이 쫙 올라가 로이타 뉴스가 영문으로 딱 떠. 한 1, 2분 뒤에 보니까 어때? 칠레에 있는 광산이 폐광이 됐대. 금가격이 쫙 뜨는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전 세계 그 시황이나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안 되겠다. 차트 공부를 하자. 그래서 수십 년간 쌓여있는 재료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차트를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3, 400년 동안. 가치 투자는 인터넷이 나온 30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자료만 하더라도 연구 논문을 본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가격 분석에 대한 자료가 더 많겠어요? 가치 투자에 대한 자료가 더 많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내 농심이 잘 갈 것 같아. 뭐 전쟁이 나서 뭐가 좋을 것 같아. 그래, 종목을 선정을 했어. 그러면 언제 사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 그 언제 사야 되는 거에 대한 자료는 기술적 분석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훨씬 더 저점에서 리스크를 적게 그런 지점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합쳐지면 무지 좋은 거지.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공부하는데 가격 분석을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뭐 손절을 철저하게 100% 지키는 거. 그럼 여러분들 반드시 돈을 번다. 기술적 분석, 가격 분석의 처음과 끝은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아내는 훈련이에요. 그것만 찾아내면 끝이에요. 근데 어느 지지선이 확률이 좋고 어느 저항선이 확률이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수백 년 동안 했던,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소개해줄 이중바닥, 매수 디버전스, 전고점, 그런 거 서너 가지만 알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건 편하잖아요. 근데 차트는 보면 그림 공부야. 눈이 아파. 차트도 앞니를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저항선을 찾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때 이런 때는 안 하고 이런 지지선이 있는 때, 이런 때 매매 안 하는 거지. 이런 지지선이 올 때만 매매를 해서 확률 게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해. 굉장히 단순해. 호철이가 어떻게 알겠어? 19살짜리가, 20살짜리가.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데 어떠냐? 게을르다는 거지. 하다가 말고, 차트가 뭐 앞니를 알려주나? 뭐 정보는 앞니를 알려주나? 그러니까 그걸 적절히 좋아하지만 차트는 타점을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야. 물론 주식을 1년, 2년 가져갈 사람은 필요 없어. 사고 버티면 되니까. 근데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이 워렌 버핏도 자기가 산 매수가 대비 25% 빠지면 손절이라는 걸 해요. 근데 나는 가치 투자니까 마이너스 50% 갖고 있을게. 그건 가치 투자가 아니야. 내 돈에 대한 방치지.
임무태만이지. 그러니까 그런 걸 혼동하지 마시고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셔서 여러분들이 쎄 빠지게 번 돈 주식시장의 한 알의 미랄의 그 걸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성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분도 가치 투자를 하고 나랑 반대의 방법을 하지만 무엇을 꼭 하냐면 리스크 관리라는 걸 해. 그의 행동의 표현이 뭐냐? 손절이야. 아, 내 판단이 틀렸구나를 인정하는 거. 주식은 앞일 맞추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나 다 예측을 하고 올라갈 걸 기대하거나 그런 판단을 하잖아. 근데 그런 판단이 아까 내가 아인슈타인과 뉴턴이라는 천재를 댔어. 노벨 경제학상 탄 애들도 2년 반 만에 헤지펀드가 파산이 됐어. 자, 내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게 사실 참 어때요? 쉽지 않아요. 바이앤홀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내 판단이 틀렸으니까 난 손실을 감수하고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다른 기회를 노릴 거야 라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고수죠. 나랑 정반대에 있는 사람도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80% 90% 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정해 줄 건 나도 인정해 준다 이 말이지. 왜?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과 기준을 지켜서 돈을 버는 거고, 나도 나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서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재주가 있으니까 나는 나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유튜브가 사람을 망친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신기루를 쫓아다니게 만들어요. 자, 10억 벌었어. 그럼 디테일하게 어떻게 벌었니? 그 계좌 까는 것도 중요해. 계좌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벌었는지 사람들은 그걸 알고 싶거든. 디테일하게. 근데 그건 안 알려줘. 오프라인 강연에 가서 혹시나 그걸 알까 했는데도 잘 안 알려줘. 알려줘도 어때? 좀 어려워. 그러면 나 같으면 그렇게 디테일하게라도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바지끄댕이 잡고 어때요? 알려달라고 애원하겠어. 제가 1990년도 이걸 배울 때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미국에 책 사갖고 맨땅에 헤딩하면서 깨지고 벌고 해서 나 나름대로 정립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멘토가 있으면, 그 당시에 그런 멘토가 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산중에 고수가 있어. 나는 쫓아가서 그런 열정을 발휘해야 된다고 봐. 물 깃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러면 알려주잖아. 그런 열정을 보이면 누구나 다 알려줘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저렇게 돈 벌고 계좌까지 까고 그 다음에 강연회까지 해. 그럼 찾아가서 내가 시다발이 할 테니까 돈도 드릴게, 교육비도. 그리고 배우는 거야. 엑기스를 쭉 빼먹어야지. 그렇게 해서 돈 벌 수 있다면 30년, 40년, 50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걸 안 해? 그런 열정이 있어야지 대신. 차트는 그림 공부예요. 호철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웠듯이 수능 끝나고 중고등학생들도 저한테 배운 친구들이 많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제 강의 보거나 제 강의 보고 잘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면 제가 훈련을 시켜줘요. 그냥 차트는 가격의 흐름일 뿐이야. 역사적인 가격의 흐름일 뿐이니까 겁먹지 말고 그걸 쉽게 배우는 걸 제 온라인 강의에도 있고, 정말 나는 3개월 동안 나랑 같이 하겠다, 또는 한 달, 2달 같이 하겠다 오시면 제가 다 해결해줘요. 왜? 어렵지 않으니까. 애들도 했잖아. 40, 50대가 왜 못해? 귀찮아 하니까. 그런 노력 한두 달 들여서 돈을 벌 수 있는 확신이나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할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배워서 제가 이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여드리는 이 매수 타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쭉 이걸 형상화한 프로그램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여기 보면 매수의 정석 27강, 28강의 주 월봉을 이용해서 일봉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거, 그게 Y 시그널이에요. 자, 이거 보면 한국 거에서 여기 미국, 한국, 중국, 홍콩, 일본의 대형 우량주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월 24일 거 볼게요. DB손을 배우면 딱 돼 있죠. 이 DB손해보험 돌려볼게요. 어때요? 1월 24일 날 여기 보면 매수 시그널 딱 돼 있죠. 79,700원에 사서 이렇게 됐어. 그죠? 이 올라간 걸 보는 게 아니라 왜 여기에서 매수 타점이 나왔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지. 그게 매수의 정석은 27강, 28강에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 논리가. 그걸 로직화했어. 자, 그럼 23일 날도 한번 가볼게요. 자, 영업무역 어때요? 23일 날 1월 23일 날 41,350원에 매수가 나왔어. 이 이전에 나온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만 나왔지. 이게 강의에 다 있어. 자,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보자고. 어때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게 3년치인데 3년 동안 여기서 사서는 어떻게 됐어? 깨졌지? 여기서 사서 조금 벌었지? 여기서 사서 어떻게 됐어? 확률 게임이야. 이 지점이 전부 다 강의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거 쓰면 편안하기도 하겠지만 그 강의를 듣고 내가 배워서 이용을 하면 이런 지점에서 안 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삼성증권 어때요? 여기도 보면 1월 23일 날 똑같이 시그널이 나왔어. 야, 이거 올라갔구나. 그걸로 감탄하지 말고 이 알고리즘이 그 강의에 다 있다 이 말이야. 여기도 보면 롯데지주도 있죠. 미국 주식도 나와 이게. 자, 미국 주식 누르면 안 나오는 날도 있고. 스타벅스 어때요? 스타벅스 나왔어. 언제? 1월 16일 날. 일본 요새 잘 나가죠. 일본 주식도 나와. 니케이 225. 이렇게 보면 종목들이 나와. 근데 이 매수 시그널이 왜 나왔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매수 정석 온라인 강의 보면 나온다니까. 어떤 게 어떤 건 똥인지 된장인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가장 빠르고 쉽게 주식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가격 분석을 하는 게 최고예요. 단 또 뭐를 해? 대형 우량주만 해야 돼. 그래야 많은 돈을 가지고 시장 참여자들이 많을수록 차트상의 지지와 저항의 확률이 높아지거든. 50년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주식은 300년 전부터 했어요. 그럼 300년 전에 주식을 어떻게 했을까? 무슨 기업 정보를 받을 수 있었을까? 없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펍에 가면 맨날 이거를 그림으로 차트를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주식이야. 이거 뭔데? 삼성전자야. 야 이거 싸게 사서 여기서 팔면 돈 벌어. 야 그래? 그럼 나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야 내가 차트 몇 개 모아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복사해. 복사도 할 수 없잖아. 복사기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쎄 빠지게 그렸겠지. 똑같은 차트를 수천 명이 50년 전까지 갖고 그리고 있었어. 우리나라도. 그러면 똑같은 차트에서 선을 긋기 시작했어. 한 사람은. 이 추세선이야. 그러면 추세선이 이렇게 맞닿을 때 어때요? 그 맞닿을 때가 지지선인 거야. 똑같은 선을 수천 명이 같이 쓰고 있으면 그 추세선이 들어맞을 확률이 높아 안 높아? 높죠? 그렇게 기술적 분석이 발달한 거란 말이지. 차트를 연구를 하면서. 이중바닥도 쓰는 놈들이 많아. 한 달 뒤에 보니까 막 선을 오른쪽 상향으로 긋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그으면서 야 여기가 이중바닥이라는 거 딴 사람들이 쓰더라. 너도 한번 써봐. 그래? 이중바닥에서 하니까 떨어질 때는 확 떨어져서 스탑으로 날리면 되지만 올라갈 때는 크게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그걸 배우고 나도 공부를 한 거지. 그런 기술적 분석 책들을 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한테 맞는 몇 가지 지지자구단을 찾아서 매매도 해보고 강의도 만든 거예요. 근데 이동평균선은 뭐냐? 저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한다고 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월봉 차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어때요? 월봉이야. 우상향이죠. 그죠? 이런 차트만 골라서 해요. 월봉에서 우상향의 차트만. 그러면 이런 거 선을 그리려면 어떻게 돼요? 선을 쫙 그으면 계속 우상향이죠. 근데 컴퓨터가 없을 때는 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겠지. 근데 컴퓨터가 30년 전부터 나올 때는 어때요? 그 추세선이 바뀐 게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궁합이 제일 맞는 지지정선은 추세선이 바뀐 이동평균선이에요. 제가 쓰는 이동평균선은 여러분들이 쓰는 것보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훨씬 더 확률이 좋아요. 그리고 보조지표 딱 두 가지를 쓰는데 한 가지 또 뭐냐? 이동평균선을 지수화한 MACD만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딱 두 가지만 보고 여러분들도 가르치고 제가 실제로 매매할 때도 사용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배우기 쉽다는 거죠. 차트 공부할 때 이제 제가 국내 최초, 세계 최초로 그 미국 주식 매수타점 안전정복이라는 차트 문제집을 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요? SM. 이거 매수의 정석 26강, 27강에 나 있는 주 월봉을 이용해서 일봉에서 매수타점 잡는 거예요.
오늘 매수 타점이 나왔어요. 이것도 나오고 뭐 또 나왔냐? 아까 LG이노텍도 나왔죠. 자, 영업무역도 똑같아요. 영업무역도 지금 이렇게 올랐지만 이게 이렇게 갔을 때 이 지점에서 주월봉을 이용한 매수 타점하고 똑같아요. 매수 디버런스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1시간 할애해서 오늘 잠깐 말씀드렸는데 또 있어요. 영업무역 말고 오늘 이틀 전에 농심 얘기를 했었는데, 농심도 제가 이걸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월봉과 주봉의 지지선이 있을 때 일봉에서 매수 디버런스가 나오는 거야. 아까랑 똑같이. 원리가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 산 거야. 그 원리만 똑같으면 여러분들도 배워서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오늘 지금 얘기한 농심, LG이노텍, 영업무역, SM 똑같은 원리와 구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에 들어보시면 하고 무릎팍을 탁 치게 될 겁니다. 저런 원리구나. 제가 이걸 왜 공개하느냐? 공개해줘도 여러분들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접는 타이밍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타이밍을 알아도 어때? 내가 먹는 걸 뺏기는 게 아니잖아. 나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 응? 여러분들은 나는 농심만 봤는데 어떤 사람은 LG이노텍 보고 들어갔어. 그럴 수 있잖아. 내 거를 뺏기는 게 아니니까. 내가 만약에 이걸 가르쳐줬는데 내가 100을 먹을 걸 50을 뺏기고 여러분들한테 50을 준다 그러면 난 절대 안 가르쳐주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근데 뺏기는 게 아니니까 가르쳐드리는 거야. 여러분들도 꿀단지처럼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드시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차트에도 신용저장고가 있죠. 자, 이게 뭐냐? 다른 종목 보실게요. 영업무역도 보면 어때요? 자, 신용융자잔고의 개념은 뭐냐면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사람들, 개인들의 지표예요. 이거는 보조지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제공해주는 특이한 지표예요.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돈을 내가 1,000만 원이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서 4,000만 원을 투자했어. 주식 스탁론 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격이,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 가격이 높을 때죠. 그죠? 이게 주식 신용융자잔고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했어. 가격이 이렇게 열라 빠지고 있어. 근데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 사람들은 어때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안 늘어나고 있어? 그죠? 늘어나죠? 가격이 빠지는데 왜 빚을 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이거는 소형주에서는 안 먹혀요. 지금 영업무역도 그렇고 LG이노텍도 봐보자고요. 여기서부터 가격이 이렇게 빠졌죠. 그죠? 여기서부터 어때요? 빚내서 사는 애들이 어때? 늘어나고 있지. 그건 제가 추측하기로는 큰 손들이 낀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신용자가 늘어난 거는 수백억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큰 손들이 낀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겠어요. 펀드 매니저 지인도 동원하고 뭐 이러겠죠. 자, 그러니까 영업무역이 이때부터 3일 전서부터 5일 전서부터 뜨기 시작하니까 늘었던 신용자잔고가 여기서부터 어때요? 줄어들고 있지. 이익 실현하는 거야. 큰 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살아날 확률이 대형우량주는 크다는 거지. 근데 이걸 무슨 지표랑 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주월봉 지표랑 하면 확률이 거의 80% 이상. 10번 매매하면 8번이 맞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비밀을 이제 하나씩 공개해서 속 시원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So what? 이런 유튜브 보지 마시고 그럼 제가 그 디테일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돈 버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매매일지나 이런 걸 반드시 기록을 해요. 자기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자, 아무리 이런 걸 배워도 실제로 이제 돈을 쏟아서 하려면 어때요? 덜덜덜 떨리죠? 그러면 얼마에 사고 얼마에 스탑을 나는데 심리적으로 내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내가 또 원칙을 지켰는지 그런 걸 하나씩 곱씹어서 매매 일지를 써보는 거야. 내 감정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한 번 매매하고 10번 매매하고 20번 매매할 때 내가 내 원칙을 지켜서 매매하지 않았던 타이밍도 나올 거 아니에요. 7번째 매매는 이거 내가 좀 덜 기다렸어. 더 기다려 샀어야 되는데. 그런 원칙과 기준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곱씹어 보면서 25번 매매할 때는 7번, 15번째 했던 실수를 어떻게 해요? 예측을 틀리고 맞다가 아니라 내 원칙과 기준을 지켜서 매매했는지 안 했는지 그 횟수를 줄여나가는 거야. 그래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내가 매매를 하는 게 한 50번째 되니까 됐다. 그럼 그 사람 그때부터 돈 버는 거야. 그렇게 내가 한 1년 정도, 2년 정도 매매일지를 써가면서 딱 원칙과 기준이 잡히면 그때부터는 안 써도 돼. 왜?
원칙과 기준을 기계처럼 지키니까. 그렇게 지키니까 돈을 버니까 어때요? 또 그렇게 계속 따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가다듬고 내가 했던 실수를 그 다음번 매매에선 안 하기 위해서 매매일지를 쓰는 거예요. 자리 잡으면 그때는 안 써도 돼. 하지만 초보는 돈 벌려면 반드시 써야 돼. 내 제자들은 반드시 쓰게 해요. 그냥 내가 여기에 왜 들어갔고 매수가 무역을 잡았는데 42,000에 잡았어. 자, 나는 한 종목당 500만 원씩 하기로 했어. 그 원칙을 지켰느냐? 요번에는 잘 갈 것 같아서 2천만 원씩 했어. 그 원칙을 어기는 거야. 500만 원씩 했으면 계속 500만 원씩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내가 소액 갖고도 한 달 지나니까 5% 벌었네, 10% 벌었네. 석 달, 6달 지나면 어때요?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면 한 종목당 500만 원 하던 게 8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이 금방 돼.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그 매매일지에 들어간 내용이 몇 월 며칠 날 매수가 얼마, 손절가 얼마, 또 어느 정도 올라가서 나는 30% 이익 실현했다. 그런 매매일지 양식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다음 주에 공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끔 제가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매매일지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될지를 더 자세하게 그 매매일지 양식을 보시면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야? 매매가, 손절가, 이익실현가, 그 다음에 손절 상향가, 거기 왜 들어갔는지, 진입을 왜 했는지에 대한 근거, 그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피땀 흘려 번 돈, 주식을 나 재미삼아 했어, 취미삼아 했어, 그런 말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고스톱 쳐서 딴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은 앞으로 제 영상 또는 디테일한 어떤 매수 타점이나 이런 걸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제대로 지키면서 잃지 않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방법을 확실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뜬구르 잡는 소리가 아니라 제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잘해서 매매일지도 어디 올려봐라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잘해. 그럼 내가라도 운용자금이 없어. 제가라도 500만 원, 1000만 원 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이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분 또는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고 싶은 입문자들이나 초보자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120살까지 살 건데 한 3개월 해보세요. 6개월만 해보시면 여러분들 주식 인생이 바뀝니다. 꼭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